2013년 1월 6일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18일 만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인수위원장에는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18대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은 융성의 계기가 마련되도록 위원회에 부과된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함으로써 그로부터 얼마 후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 지명된 사람 역시 김용준 인수위원장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수아마비의 장애를 딛고 대법관에 헌법재판소장까지 지낸 감동 스토리의 주인공. 하지만 우호적인 평가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지명 이튿날부터 언론에 혹독한 검증이 시작된 겁니다. 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을 시작으로 본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쏟아져 나오는 의혹은 국회로 번져갔습니다. 결국 검증 파고를 넘지 못한 김 후보자는 자진 사퇴라는 오명을 쓰고 임명 닷새 만에 스스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저의 부덕의 소치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누를 끼쳐드려 사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낙점된 사람은 정홍원 총리였습니다. 하지만 취임 1년 만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대단해요. 정말했어요. 예, 통화됐는데요. 영상 가지고 있는 회장님 도착했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그보다 빨라야 가요. 예방에서부터 사고 이후의 초동 대응과 수습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하여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사퇴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채 못 돼 발표된 새 총리 후보자.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 개조를 추진하기 위해 새 국무총리에는 안대희 전 대법관이 내정됐습니다. 만 25세 최연소 사법시험 합격자,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국민검사라는 별명까지 얻은 안대희 후보자입니다. 하지만 그를 향한 검증의 칼날은 날카로웠습니다. 변호사 시절 1년 동안 받은 거액의 수임료와 전관예우 의혹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그래도 안 후보자는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제가 변호사 활동을 한 이후 약 1년 동안 늘어난 재산 11억여 원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사회에 모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민심은 등을 돌렸고 거기에 여당 내부에서조차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자 안 후보자 역시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했습니다. 임명된 지 6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국무총리 후보직에서 사퇴합니다.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이후 정관예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의혹들로 인해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켜 죄송합니다. 청와대는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깜짝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김용준, 안대희 두 명의 법조계 출신 인사의 총리 임명이 실패로 끝나자 이번엔 언론계 출신인 보수돈객 문창국 후보자를 지명한 겁니다. 의외 인사라는 반응이 줄을 이뤘지만 새로운 인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또다시 실망해야만 했습니다. 과거 문 후보자의 발언이 문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이렇게 당하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우리한테 너희들은 2조 500년
허송세월을 보낸 민족이다. 너희들이 시련이 필요하다. 여기에 일본에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말하지 않는 게 좋고 과거에 매달려 있는 우리가 부끄럽다는 과거 칼럼까지 공개되면서 반대 여론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위안부는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그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는 했지만 사태는 없다던 문창극 후보자는 결국 14일 만에 뜻을 접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제가 사퇴하는 것이 박 대통령을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오늘 총리 후보를 자진 사퇴합니다. 결국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총리가 다시 총리 자리를 지키는 촌극이 벌어져야만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런 상황을 고심 끝에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를 반려하고 국무총리로서 사명감을 갖고 계속 헌신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현 정부에서 지명한 총리 후보자는 모두 6명. 이 중 실제로 총리로 임명된 사람은 단 3명뿐입니다. 행정부 최고수장을 뽑는 이 중차대한 일에 청와대 검증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작동했는지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추천과 검증의 균형, 견제와 균형이라는 이런 원리 원칙들이 사라진 겁니다. 아주 기초적인 몇 개 자료만 갖고도 금방 이 부분의 도덕성이나 업무 수행 능력들이 드러납니다. 그건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그 이후 정권에서 계속 인사 실패들이 일어났던 것은 결국은 인사를 하려는 사람들의 의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이죠. 사실 뭐 자료로만 따진다면 못 고를 자료는 없다. 그러니까 모든 인사가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되질 않고 대통령에게 결심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가 보니까 누구도 감히 함부로 이 사람은 지금 이 자리가 비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라고 말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민정수석실에서 이 모든 것들이 검증되었어야 하고 검증했는데 눈을 감았다면 그건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고 검증을 못했다면 그건 무능한 것이죠. 인사는 나라 전체의 기둥을 세우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검증 책임자들이 별 문제가 없다고 판정한 고위공직자 후보들은 줄줄이 낙마했습니다. 숭숭 구멍이 뚫린 청와대 검증 시스템부터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입니다.